털갈이 부딪히는 소리가 사라진 연습장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먼지, 흠내음이 감돌았다. 기사 수련생 실전 평가전이 막을 내린 직후다. 승자와 패자가 뒤섞인 무더운 열기 위로 교관 바누스가 횃불을 든 채 연단 위에 섰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은밀히 카이른을 향해 떨리고 있었다. 조용히 하라! 잡다한 소리는 그만하고 귀를 기울여라. 너희들은 이제 단순한 연습생이 아니다. 제국의 칼날이 될 자격을 검증받은 존재다. 바루스는 목소리를 높여 분위기를 주도하려 했지만 카이른의 존재가 주는 압박감에 목이 잠긴 듯 헛기침을 했다. 그는 서둘러 주머니에서 두꺼운 양피지 두루마리를 꺼냈다. 이번 실전 훈련의 장소는 잊혀진 숲이다. 제국 북쪽 변방에 위치한 그곳은 마수가 출몰하는 위험한 지역이지. 하지만 진정한 기사는 위험 속에서만 탄생하는 법. 니의 수련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잊혀진 숲, 그것은 입에 담기조차 금기시되어 오던 장소였다. 카이르는 인파의 맨 뒤쪽 그늘진 곳에 서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편성을 밝혀야겠다. 에조는 성녀 후보자 엘레나님을 중심으로 라이안 그리고 카이른. 순간 연습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엘레나와 라이안 같은 엘리트들이 속한 최선이조에 그저 평범한 성적을 유지하던 카이른이 배정된 것이다. 수련생들의 의문의 시선이 일제히 카이른에게 쏠렸다. 헨,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마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결과라는 듯 그는 고요한 호수 같은 눈으로 바루스를 응시했다. 그 시선을 느낀 바루스의 어깨가 움찔했다. 역시 주인님의 계산이긴 하네요. 젖떨고 있는 멍청한 교관, 영혼까지 팔아버렸네. 귀엽지 않아요? 카이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귓가에는 에리스의 나른하고 비단결 같은 목소리가 맴돌았다. 그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돌려 텅 빈 공간을 응시했다. 공짜 점심은 없다, 에리스. 그의 공포는 내 연료다. 방해하지 마라. 본조에 해치고 엘레나가 카이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금색 머리카락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지만 그녀의 푸른 눈동자에는 서늘한 의심이 가득했다. 카이른, 예상 밖이네? 당신 지난번 평가전 이후로 어딘가 달라졌어. 능력이 급격히 늘었다기엔 그게 너무나 부자연스러워. 엘레나는 날카롭게 그를 꿰뚫어 보려 했다. 전생의 기억이라면 카이른은 당장이라도 검을 뽑아 그녀의 목을 베었을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의 카이른은 배우다. 그는 무릎을 굽히고 고개를 숙였다. 성녀님의 착각이십니다. 저는 다만 성녀님을 보호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연습했을 뿐입니다. 이 부족한 좀이 귀한 에이저에 끼게 되어 영광입니다. 카이른의 목소리는 깊고 신뢰감을 주는 울림이었다. 그는 과거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맹목적인 충성심을 보이는 척 연기했다. 엘레나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정말 그런 거야? 최근 당신의 태도를 보면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고 할까? 저는 오직 성녀님의 빛 뒤에서 그림자가 될 뿐입니다. 저를 의심하시기보다 잊혀진 숲의 위협에 더 주의해 주십시오. 제가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카이르는 올려다본 채 마치 교회에서 기도하듯 젖은 눈매를 지었다. 그 완벽한 연기 앞에서 엘레나는 의심의 칼날을 거두어야만 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시선을 돌렸다. 알았어, 믿어줄게. 하지만 실전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따라와야 해. 네가 짐이 된다면 주저없이 너를 버릴 테니까.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발을 알리는 뿔필이 소리가 훈련장을 올렸다. 에이조는 마차에 올라타 제국의 북쪽 문을 빠져나왔다. 바깥 풍경은 푸르던 평야에서 점차 황량한 황무지로 변해갔다. 마차 밖으로 보세요, 주인님. 하늘색이 썩어가고 있어. 마치 누군가 붉은 물감을 쏟아부은 것 같지 않아요? 에리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혹은 마차의 어둠 속에 숨어 나지막에 읊조렸다. 카이르는 마차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저 멀리 지평선 끝에 검은 안개처럼 덮인 거대한 숲의 실루엣이 보였다. 잊혀진 숲. 달콤한 향기가 나는군. 마차 안에는 엘레나와 라이안이 지도를 보며 작전을 논의하는 소리가 가득했다. 하지만 카이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뇌리에는 10년 후
이 숲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진실이 생생히 떠올랐다. 이곳은 신성 제국이 자행했던 가장 추잡한 비밀의 무덤이지. 마왕과 싸우기 위해 만들었다는 생체병기, 실험체가 되어 버려진 수백 명의 어린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이 땅 밑에서 울리고 있어. 기억 속에 그 숲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신의 이름으로 자행된 자나 케미들이 빚어낸 지옥도 카이르는 마차의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카일은 괜찮아? 얼굴이 창백해. 저 숲이 전설적으로 흉악하긴 하지만 네가 그렇게까지 겁을 먹을 줄은 몰랐어. 델레나의 목소리에 카이르는 황급히 몽롱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다. 그것은 사람을 안심시키기 위한 가장 기만적인 미소였다. 아닙니다. 소녀님. 단지 성스러운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이곳의 분위기가 조금 숨막힐 뿐입니다. 신의 축복이 닿지 않는 곳이라니 정말 귀신이라도 나올 법하군요. 걱정 마, 카일은. 내 성검이 있고 성녀님의 신성 마법이 있다. 귀신 따위는 한 방에 퇴마시켜줄 테니 그냥 내 뒤에 바짝 붙어 있어. 네 몫은 짐꾼이나 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라이아님. 저는 가장 뒤에서 우리 팀의 후방을 보살피겠습니다. 카이르는 고개를 숙이며 눈을 가리고 입술 사이로 아주 얇고 차가운 미소를 흘렸다. 라이언, 그 자만심 높은 바보. 네가 가진 성검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네가 숭배하는 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곧 펴저리게 깨닫게 해주마. 오늘은 정말 즐거운 여행이 되겠어요. 주인님, 저 숲의 나무들에게도 인사를 건네볼까요? 아마 그들은 당신을 알아보고 기뻐 울어댈지도 모르니까요. 죽은 자들의 언어로 말이죠. 울게 둬라. 이번에는 우리가 그 노래를 끝장내줄 테니. 마차가 굴러가는 소리가 요란해졌다. 잊혀진 숲대 입구에 도착했다. 위협적인 고목들이 하늘을 가리고 마치 입을 벌린 짐승처럼 입구를 마주하고 있었다. 카이르는 마차에서 내려 땅을 봐봤다. 이제 시작이다. 신들의 쓰레기들. 뒤처진 숲의 경계를 넘어서자마자 세계는 단색으로 물들었다. 울창하게 우거진 고목들이 하늘을 집어삼키듯 짙은 그늘을 들이오고 땅바닥에는 두꺼운 이끼와 썩어문드러진 낙엽이 카페트처럼 깔려있다. 습한 공기에는 흙냄새와 섞인 기묘한 철기 냄새에 마치 오랫동안 말려있던 피가 다시 젖어오는 듯한 악취가 감돈다. 기사 수련생 3명, 엘레나, 라이안, 그리고 카이르는 침묵 속의 숲의 깊은 곳으로 발을 들여놓는다. 끔찍하군. 공기부터 탁해. 설마 이런 곳에서 실전 평가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마무리라고 해놓고 고작 이끼 덩어리나 잡으라는 거냐? 라이안이 낡은 수련용 장갑을 불쾌하듯 털어낸다. 그는 성녀 후보자인 엘레나의 호의라는 명분하에 이번 팀 편성에 자신 있는 듯 행동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주의를 경계하기보다는 불평을 쏟아내는데 집중되어 있다. 라이안, 정신을 차려. 교관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어. 이곳은 단순한 숲이야. 제국의 지도에서조차 빠진 리지의 영역이라고. 방심은 금물이야. 엘레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이안 콤, 소음은 우리의 위치를 적에게 알리는 백고동과도 같습니다. 침묵이 최고의 방패임을 잊지 마십시오. 카이른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동굴 속에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낮고 묵직하게 라이안의 귀에 꽂힌다. 그는 완벽하게 각 잡힌 자세로 엘레나의 뒤쪽 사각지대를 지키고 있다. 겉으로는 충실한 호위 기사의 모습이지만 그의 심장은 차갑게 내려앉아 있다. 이 숲의 냄새, 그는 안다. 이것은 자연의 것이 아니다. 그래, 네가 잘난 척하는 건 이제 그만해도. 카일은 지난번 평가전에서 운 좋게 이겼다고 해서 지금부터 네가 지휘관인 건 아니야. 라이안이 혀를 차며 다시금 앞장서 걷기 시작한다. 에레나는 그의 뒷모습을 안타까운 듯 쳐다보다가 카이른에게 시선을 돌린다. 여전히 그녀의 눈빛에는 카이른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미묘한 의심이 서려 있다. 카이른, 너는 요즘 참 조용해졌어.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날카롭지 않았는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엘레나의 물음에 카이른은 잠시 걸음을 멈춘다. 그 녀석은 낙엽을 밟으며 나는 비릿한 소리를 즐기듯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엘레나를 응시한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인간의 온기 대신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이 도사리고 있다. 저는 단지 신성 제국의 미래이신 당신을 보필할 무게를 깨달았을 뿐입니다. 성녀님,
지난날의 쟤는 너무나도 어리석었지요. 카이른의 대답은 너무나도 경건하고도 정연해서 도리어 불쾌감을 유발할 정도다. 엘레나는 그에게서 더 이상 의미심장한 답을 끌어낼 수 없음을 직감하고 하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다시 걸음을 옮긴다. 숲의 접경에서 깊은 곳으로 이동할수록 주위의 풍경은 기이하게 변해간다. 나무들의 굽은 모양이 마치 고통받는 사람의 형상을 닮았고 바람 소리마저 신음처럼 들린다. 카이른의 내리에는 10년 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든다. 이곳은 잊혀진 숲이 아니다. 신을 자칭하는 자들의 탐욕이 낳은 실험잔의 폐허다. 인간과 마수의 융합, 신성 제국이 빛을 위해 어둠을 감추는 방식이군. 교황놈들이 성스러운 이름으로 감춘 이 뒤틀린 진실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갑자기 나무 사이의 그림자가 눈에 띄게 짙어진다. 햇빛은 거의 사라지고 흐릿한 자주빛 안개가 발밑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특정한 지점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력의 오염이다. 잠깐, 이 안개는 뭐지? 갑자기 시야가 흐려져. 엘레나, 잠시 멈춰. 길을 잃을 것 같아. 라이안이 당황하여 검을 뽑아든다. 엘레나 역시 주문을 영창할 채비를 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카이른만이 침착하게 흐릿한 안개 속을 응시한다. 그는 기억하고 있다. 이 길의 끝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저쪽입니다. 안개가 거치는 듯한 기류가 느껴지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저 고목의 뒤편이 길을 여는 열쇠가 될 것 같군요. 카이른은 정확히 마수들이 매복해 있을 구역을 가리킨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에 따른 짓이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는 실험체들의 출몰 지점을 꿰뚫어보고 있다. 정말 그게 안전할까? 내 마력이 흐트러지는 기분이야. 신의 가호가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 등 뒤는 믿어도 좋습니다. 카이르는 엘레나에게 안도감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장중한 어조로 말하지만 뒤로 돌아선 그의 입꼬리는 비릿하게 올라간다. 그는 라이안이 앞장서서 자신이 가리킨 길로 들어서도록 살짝 비켜선다. 내가 앞설게.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을 뿐이야. 잘 따라와라. 라이안은 카이른의 뒤를 지나치려는 듯 다시금 앞으로 나선다. 그의 발목이 썩은 땅을 밟는 순간 땅 속에서 미세한 진동이 울려 퍼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이 당겨지는 듯한 위화감. 아하하, 주인님 정말 재미있게 구셔요. 저 멍청한 산에 자신이 발을 들여놓은 게 함정인 줄도 모르고 꼬리를 치네요. 카이른의 귓가에 들리지 않는 목소리 같은, 그러나 분명한 공명. 나무 꼭대기에 매달린 형체 없는 그림자가 비단결 같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에리스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 숨어 이 광경을 즐기고 있다. 들가와도록 해라, 에리스. 지금은 사반일 뿐이야. 그 녀석의 비명소리가 숲의 전령이 되도록. 다이아니 카이른이 지목한 고목 바로 앞에 섰다. 그 순간 고목의 뿌리가 마치 살아있는 혈관처럼 꿈틀거린다. 지면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건 뭐야? 땅이 먹히는 거야. 다이안의 몸이 갑자기 함몰된 구멍으로 미끄러진다. 그것은 단순한 구덩이가 아니었다. 그늘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 교회의 실험으로 탄생한 반신반수의 괴물이 땅속에서 뻗어나온 기다란 촉수로 라이안의 발을 휘감아 당기고 있었다. 라이안, 안 돼. 꺼져. 이 악당들아! 엘레나가 단환하여 신성 마법을 시전한다. 빛의 파편이 어둠 속의 괴물을 향해 날아가지만 괴물은 짐승의 울음소리와 함께 어둠의 그림자 속으로 숨어버린다. 라이안은 구덩이의 절반만 걸친 채 괴물의 끈적한 촉수에 발목이 붙잡힌 채 비명을 지른다. 살려줘. 잡아당겨. 엘레나, 카이른, 제발 봐라. 이 더러운 놈들이. 상황은 속수무책이다. 엘레나는 마법을 재충전해야 했고 라이안은 공포에 질려 제대로 저항조차 못한다. 카이른은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본다. 그는 당장 라이안을 구하러 뛰어들지 않는다. 조급해하지 마라. 죽지는 않아. 이 녀석은 아직 데이터가 필요하거든. 카이른은 천천히 검자루를 쥔다. 그의 눈은 라이안이 아니라 괴물이 숨어있는 어둠의 심연을 꿰뚫어보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다. 이 숲의 주인이자
교회가 버린 실험체들에게 인간의 공포를 먹여주는 순간이다. 엘레나님, 물러서십시오. 저 녀석은 당신의 빛보다 더 깊은 어둠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무작정 마법을 쓰면 오히려 라이안 공을 다치게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떡해? 라이안이 끌어가고 있잖아. 카일은 제발 몸나 좀 해줘. 델레나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카이르는 발걸음을 옮기는 속도를 늦춘다. 그는 적의 허점을 찾기 위해 라이안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그 시간을 차갑게 활용한다. 라이안의 비명이 커질수록 괴물은 흥분하여 자신의 본체를 조금씩 드러낸다. 주인님, 저 녀석의 팔다리 하나쯤은 떼어내도 되겠죠? 약재로 쓰면 아주 비싸게 팔릴 텐데요. 나뭇가지 사이로 에리스의 실체가 드문드문 보인다. 그녀는 이 상황을 하나의 유의처럼 즐기며 카이른에게 속삭인다. 카이른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오직 괴물의 심장박동 소리에만 집중한다. 타이밍은 지금이다. 괴물이 라이안을 완전히 끌어당기려 본체의 힘을 실은 찰나 카이른이 움직였다. 그의 검은 보이지 않는 속도로 허공을 가른다. 소리 없는 일격. 그것은 기사수련생의 검술이 아니라 수많은 전장을 넘본 베테랑 살인마의 칼날이었다. 잡았다. 타이른의 검이 괴물의 촉수를 정확히 베어버린다. 검은 피가 튀며 괴물은 비명을 지르고 뒤로 물러난다. 라이안은 구덩이 가장자리에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쉰다. 약해. 너무나도 약해라. 이 정도 위험감도 못 느끼고 제 발로 함정에 들어오다니. 타이른은 라이안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독백을 덧붙인다. 그는 라이안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대로 사고를 연출했을 뿐이다. 어둠 속 또 다른 괴물들의 눈이 그들을 향해 반짝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진짜 그림자의 함정의 서막이었다. 시간의 눈 개시해. 너희들이 숨겨온 썩어 문드러진 실험의 실체를 내 손으로 밝혀주마. 나뭇잎을 밟는 소리조차 삼켜버릴 듯한 정막이 숲을 짓누른다. 어둠이 내려앉은 잊혀진 숲의 공기는 묘하게 끈적하고 쇠 냄새와 비슷한 피비린내를 풍긴다. 라이안의 불편이 끊기자마자 땅밑 깊은 곳에서 으르렁거리는 진동이 울려 퍼진다. 이건 뭐냐? 평범한 덫이 아니야. 아래쪽에서 무언가 올라오고 있어. 라이안이 서 있던 지면이 거칠게 갈라진다. 흙먼지 사이로 검은 털과 뒤틀린 근육이 드러난다. 그것은 마수라고 부르기에도 부적절한 혐오스러운 집합체였다. 여러 마리의 짐승이 억지로 봉합되고 신체에 쇠붙이다 박힌 채 괴상하게 비틀린 형상. 신에 버림받은 짐승. 그 눈동자는 붉게 타오르며 오직 사륙에만 굶주려 있었다. 모두 뒤로 물러나세요. 저건 제가 본 적이 없는 종류의 마수예요. 신성한 기운에 반응하지 않을지도 몰라. 괴물이 지름 같은 울음소리를 내지르며 라이안을 향해 도약한다. 엘레나는 반사적으로 지팡이를 높이 지켜들고 신성한 빛을 모은다. 성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신성한 빛이여, 사악한 것을 태워버려라. 홀리 블레스트. 금부신성관이 괴물의 몸을 강타한다. 보통의 마수라면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재로 흩어졌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괴물은 신성 마법에 맞은 부위에서부터 시뻘건 진기를 내뿜으며 오히려 몸집을 더 불려나갔다. 그것은 고통이 아닌 쾌락에 찬 몸부림이었다. 뜨거운 느낌. 씨냄새. 뭐야, 강해지고 있다고. 이 미친 엘레나, 공격이 안 떠네. 당장 도망자. 괴물의 거대한 앞발이 바람을 가르며 라이안의 머리 위를 향한다. 라이안은 공포에 질려 다리 힘이 풀린 채 바닥에 주저앉고 만다. 엘레나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자신의 고원의 손길이 오히려 괴물의 포식을 돕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의 믿음은 흔들렸다. 안 돼. 신의 축복이 먹힌다고. 대체 이게 무슨... 라이안. 죽음의 그림자가 라이안을 덮기 직전 카이른이 느릿하게 검자루를 쥔 손을 들어 올린다. 그의 눈동자에는 흥분이나 두려움 따위는 없었다. 그저 실험들을 관찰하는 차가운 과학자의 눈빛만이 번들거렸다. 그는 괴물의 몸에 박힌 쇠목과 비틀린 문양,
그리고 신속 마법을 흡수하는 흉측한 세포들을 기억해냈다. 이것은 신의 저주가 아니다. 인간이 신을 흉내내며 빚어낸 오만의 산물이다. 경청하라. 목숨을 부지하고 싶거든 숨을 죽여라. 타이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하게 숲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침착하게 라이안과 엘레나 사이를 가르며 앞으로 걸어 나갔다. 괴물의 발톱이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그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다. 신성 마법이 효과가 없는 것은 그 놈이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신의 힘을 먹이로 삼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교회의 뒷골목에서나 볼 법한 지저분한 실험책은 타일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장 치워. 아니면 도망칠 방법이라도 알려줘. 도망? 네 놈의 다리가 벌벌 떨려걷지도 못하면서 도망이라니 우스꽝스럽군. 엘레나님, 축복을 멈추시오. 놈에게 힘만 보태줄 뿐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타이르는 허리춤에 차있은 검자루를 천천히 잡았다. 평범한 수련생의 검이 아니다. 그 검날 위에는 미세하지만 명백한 죽음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괴물이 본능적인 경계심을 느끼고 타이른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 네 믿지 않는 자가 신의 오만함을 배제하는 법을 보여주마. 놈의 급소는 심장이 아니라 목 뒤에 박힌 마력 쾌로 제어석이다. 그것이 놈의 목줄이자 생명줄. 괴물이 포효하며 가이른에게 달려든다. 거대한 제고가 나무들을 부러뜨리며 돌진한다. 엘레나가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가이른의 모습이 흐릿해졌다. 그리곤 시간의 눈이 보여주니 너의 움직임은 정지한 돌더미와 다를 바 없어. 타직! 괴물의 앞발이 허공을 가르고 가이른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유려한 반원을 그렸다. 단순한 검술이 아니다. 과거 생존을 위해 몸에 새겨낸 살기로 무장된 검무. 검날이 괴물의 딱딱한 털가죽을 지져발기고 붉은 피가 튀었다. 아파. 죽일 것이다. 도통은 사치다. 너 같은 실패자리 느낄 감정 따위는 없어. 이것으로 끝이다. 카이른이 검을 뒤로 젖혔다. 괴물이 다시 한번 입을 벌려 독침을 발사하려 했지만 카이른은 이미 그 위에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푸르게 빛나며 괴물의 목 뒤, 유격이 뒤틀린 부분을 응시했다. 심장을 멈추는 것으로는 죽지 않지. 그렇다면 영혼을 끊어주마. 토슝! 날카로운 칼날 소리와 함께 검이 괴물의 목 뒤 뒷술이 꽂혔다. 검에 깃든 카이른의 고대 마력이 검을 타고 폭발하자 괴물의 몸이 경련하며 붉은 빛을 띠기 시작했다. 흐르... 신이 죽는다. 괴물의 거대한 육신이 힘없이 무너져 내린다. 먼지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카이르는 피 묻은 검을 휘둘러 잔여를 털어냈다. 그의 등 뒤로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엘레나와 라이안이 서 있었다. 카이른, 당신 방금 그 마수의 약점을 어떻게 알았죠? 그리고 그 검술, 수련생의 수준이 아니에요. 델레나님은 너무 놀라셨군요. 저는 단지 과거의 공문서를 좀 읽어본 적이 있을 뿐입니다. 이 숲의 전설 같은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발버둥이었죠. 타이르는 고개를 돌려 엘레나에게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완벽했지만 그 눈 속 깊은 곳은 여전히 얼어붙은 채였다. 그는 괴물의 사체 속에 박혀있던 금속 조각을 툭 쳐서 꺼냈다. 그 위에는 교회의 문장과 함께 은밀한 번호가 새겨져 있었다. 역시 교회의 개들이군. 10년 전 나의 죽음의 촉매가 된 실험의 잔재. 자,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카이르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그 조각을 주머니에 속에 쏘아 넣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수련생이 아니다. 잊혀진 신들의 계보를 쫓는 사냥꾼이자 거짓된 성스러움을 베어넘길 이도의 검이다. 살았구만. 카일은 녀석이 좀 쓸만한 거 있나 보네. 헌데 그 괴물이 뭐라고 했어? 신이 죽는다니 미친 소리하고 자빠졌네. 방귀에 빠진 짐승의 헛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라이안공.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사실. 하지만 타이른의 시선이 숲의 더 깊은 어둠을 향했다. 그곳에서 또 다른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하나가 아니었다. 이 숲은 실험체들의 무덤이자 그들이 부활하는 시험장이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진짜 사냥은 이제부터다. 엘레나님, 검을 잡으십시오. 당신의 신이 이곳에서 무력하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타이른의 말에 엘레나는 떨리는 손으로 검자루를 꽉 쥐었다. 성녀의 권능이 통하지 않는 세계, 그 앞에서 타이른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져 마치 세상 모든 죄악을 집어삼킬 듯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신성한 빛은 마치 허공이 흩뿌려진 가루처럼 보잘것없이 사라졌다. 엘레나의 손끝에서 뻗어 나간 마법이 괴물의 비늘에 닿는 순간 찌익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을 뿐이다. 오히려 그 빛은 기름을 붓는 불과도 같아 괴물의 눈동자의 서린 광기를 더욱 짙게 타오르게 만들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신성 마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괴물의 입에서는 썩은 피냄새와 함께 지독한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 형체는 인간의 육체를 지식이고 마수의 사지를 덧댄 기괴한 조각품 같았다. 땅에 쓰러질 나이안의 비면이 숲의 점적을 찢었다. 엘레나, 피해. 이 녀석은... 제발 도와줘. 괴물의 거대한 앞발이 바위를 부수며 엘레나를 향해 떨어졌다. 엘레나는 공포에 질린 채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순간 공기 중의 시간이 마치 끈적한 액체처럼 느려지는 듯한 현상이 일어났다. 타이른의 동공이 미세하게 떨렸다. 과거의 유산, 시간의 눈의 잔재가 깨어나며 괴물의 움직임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어 보여주고 있었다. 괴물의 근육이 수축하는 순서, 마력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경로, 그리고 그 심장부에 박혀있는 교활한 제어 장치의 위치까지. 소음이 너무 많군. 무거운 금소금이 울렸다. 누구도 보지 못한 속도로 카이른이 검을 뽑아들고 엘레나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검은 신성한 빛을 두르지 않았다. 그저 칠흑같이 어둡고 차가운 강철일 뿐이었다. 신의 이름으로 빛을 구하는 자여. 그 빛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똑똑히 들려주마. 황순, 괴물의 발톱과 카이른의 검이 충돌했다. 하지만 카이른은 밀리지 않았다. 그는 마치 거대한 바위를 옮기듯 검을 밀어 올리며 괴물의 밸런스를 무자비하게 깨뜨렸다. 미욱의 결합은 투박하곤 절벽을 흉내낸 조잡한 솜씨. 카이른의 검은 단순히 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부였다. 검신이 괴물의 틈새로 파고들 때마다 검은 파동이 괴물의 내부를 갉아먹었다. 그는 괴물의 심장부를 겨냥하지 않고 괴물을 조종하는 세뇌 마법의 회로를 정확히 베어냈다. 주교 신이여 괴물의 입에서 나온 것은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인간의 언어로 뱉어내는 악담이자 고통이었다. 그 광경에 엘레나는 입을 틀어막았고 라이아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말을 해? 저 마수가 말을 해? 이건 대체... 카이른, 당신은 뭡니까? 타이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이미 목표를 고정하고 있었다. 괴물의 가슴팍에 붉게 빛나는 기척. 그곳이 교회가 주입한 거짓된 신성력의 원천이자 이 비극의 열쇠였다. 착각하지 마라. 네가 고통스러운 건 네가 사악해서가 아니라 너를 도구로 만든 자들이 너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타이른의 검이 역겨울 정도로 느리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 속도는 괴물이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결과였다. 검끝이 괴물의 심장을 찌르는 순간 카이르는 검신에 남아있는 자신의 힘을 불어넣었다. 깨자. 위선의 굴레, 이문의 참격. 후루루르. 괴물의 몸속에서 거대한 검은 불길이 솟구쳤다. 그것은 단순한 파괴의 힘이 아니었다. 교회의 마법을 구성하는 기도와 문양을 짓밟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신의 권능을 부정하는 검은 날개였다. 신이 아니야. 나는 그제야. 이물의 거대한 육신이 검은 재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세뇌가 풀린 순간 괴물의 표정에서 사리가 사라지고 깊은 슬픔이 남았다.
육신이 소멸하며 남은 것은 심장부에 박혀있던 하나의 금속 조각뿐이었다. 카이르는 제가 내리기도 전에 손을 뻗어 그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제국 교회의 문양이 새겨진 제어 장치였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순간 그는 그것을 주머니 속으로 성큼 숨겼다. 종려. 카이른이 검을 걷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엘레나와 라이아는 그를 보는 눈빛조차 거스하지 못했다. 그저 카이른이라는 존재 앞에서 얼어붙은 조각상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이게 뭐냐? 넌 정말 수련생이야? 그런 검술이, 그런 기운이 어디서 나온 거지? 카이른, 당신은 방금 시성 마법을 부정했어. 그 괴물은 교회의 시험체였던 거니? 그걸 알고 있었면서 우리를... 엘레나님, 당신의 빛이 닿지 않는 곳에는 어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는 썩어 문드러진 진실이 있을 뿐이죠. 카이르는 엘레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는 짙은 연못처럼 고요했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신을 향한 증오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닭을 죽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하거나 악의 뿌리째 지식여버리거나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이름의 기만에 끝나는 길이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동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엘레나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제 그녀는 눈앞에 있는 남자가 자신들이 알던 헌신적인 기사 수련생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언제든 신성 제국의 적이 될 수 있는 지독하게 위험한 이단자였다. 피비린내 나는 바람이 숲의 고목들을 스치고 지나간다. 거대한 시험체 마수의 시체 위로 붉은 노을이 드리워져 마치 거대한 재단 위에 올려진 선 재물처럼 보인다. 절벽 같은 절벽 아래로 깊은 심연이 입을 벌리고 있고 그 아래 어둠 속에서는 아직도 긴장감의 잔여물이 맴돈다. 카이르는 검을 닦으며 붉게 물든 하늘을 한순간 바라보고 천천히 몸을 돌려 숨을 몰아쉬는 엘레나와 라이안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그의 표정은 평온하다. 그의 표정은 평온하다.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신성 마법이 통하지 않다는 건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당신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엘레나가 카이른에게 다가와 멈칫거리며 묻는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아직도 공포와 경악이 가시지 않았다. 성녀의 권능으로조차 정화할 수 없었던 오물, 그리고 그 오물을 가볍게 베어버린 카이른의 모습. 그 불일치가 그녀의 이성을 흔들고 있다. 저 또한 두려움에 떨었을 뿐입니다. 엘레나님, 신의 가호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저희에게 남은 것은 오직 검과 본능뿐이었죠. 그저 살고 싶다는 필사적인 기도였습니다. 필사적인 기도라? 웃기는군. 마치 짐승을 사냥하는 포수처럼 정확한 급소를 찔러대는 걸 보고 있으면 기도라기보다는 계산이었다는 생각이 더 들어. 아니, 카이른. 너 전부터 이상해. 평소엔 그저 고지식하다 싶더니 오늘은 너무나 침착했어. 다이아는 흙먼지를 털어내며 불쾌한 듯 쏘아붙인다. 그는 함정에 빠져 발을 다친 상처를 부여잡고 있지만 고통보다는 카이른에 대한 원망이 더 크게 그 얼굴에 서려 있다. 그의 직감은 예리하다. 하지만 직감만으로는 진실을 꿰뚫을 수 없다. 라이안 공, 말씀이 심하십니다. 당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제가 냉정을 잃고 허둥댔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겁니다. 수련생으로서 배운 대로 적이 약점을 파악하고 공격했을 뿐입니다. 혹시 제가 공을 독차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만하세요, 라이안. 카이른은 우리를 구했어. 그리고 카이른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전 잠시 멈춰 있었잖아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도대체 그 마수의 어디를 보고 있었던 건가요? 엘레나의 시선이 카이른의 심장 부위를 꿰뚫듯 응시한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 방금 전 카이른의 검이 마수의 심장을 꿰뚫을 순간 그것은 단순한 살생이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의식과 같았다는 것을. 저는 그 눈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 네. 그 마수의 눈 속에는 분노와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슬픔. 그리고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교회의 성전에서 배웠듯 모든 생명은 신의 창조물입니다.
비록 타락했다 한들 고통받는 영혼을 어루만져주고 편히 보내주는 것이 기사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타이른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종소리처럼 울려 퍼진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마치 진심으로 그 짐승을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연기한다. 그의 표정에는 경건함조차 서려 있다. 그 위선적인 경건함이 오히려 엘레나의 의심을 무력화시킨다. 역시 카이른이네요. 신의 자비를 잊지 않다니 제가 너무 의심 많았어요. 죄송해요. 기사의 도리라니 다들 그렇게 말하면서 뒤에선 숨만 쉬어. 어쨌든 빨리 이곳을 벗어나자. 공기가 너무 불쾌해. 엘레나는 난도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라이아는 불만스러운 표정로 앞서 걷기 시작한다. 카이르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린다. 성공이다.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자신의 손에 들린 증거가 아닌 헛된 동경과 안도감에 고정되었다. 카이르는 재빠르게 손을 품 안으로 넣어 날카로운 칼날로 베어낸 마수의 조각을 확인한다. 그것은 단순한 살점이 아니다. 푸른 빛을 띠는 금속 장치가 살점 속에 박혀 있고 그 위에는 제국 교회의 문양과 함께 기이할 눈문자가 새겨져 있다. 이것은 핵이다. 그 짐승을 통제하고 신성 마법에 반응하도록 설계된 저주받은 기계장치. 신의 버림받은 짐승. 아니, 너희들이 만든 괴물이라 불러야겠군. 이 증거만 있다면. 하이르는 그 조각을 자신의 수나병 허리띠 깊숙한 곳에 숨긴다. 표정은 순식간에 경건한 수련생의 그것으로 돌아온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엘레나와 라이안을 따라잡는다. 해는 이제 저물어 숲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있다. 시간의 흐름이 바뀐다. 어둠이 내려앉은 학교의 숙소 뒤편, 인적 드문 훈련장 근처의 화덕 주변. 몇몇 수련생들이 불을 피워놓고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카이르는 그들을 피해 그늘진 곳으로 향한다. 그곳에는 그가 이미 사전에 포섭해둔 교관 바루스가 기다리고 있다. 카이른, 아니 주인님, 소식은 들었습니다. 애조의 그 끔찍한 실험체가 출몰했다고. 모두 무사한가? 바루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 그는 카이른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피한다. 이 남자는 야망과 공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카이른은 그의 두려움을 즐기듯 느긋하게 말을 건다. 무사하다. 내 의도대로 흘러갔지. 하지만 놈들은 자신들이 무엇과 싸웠는지 그리고 누가 그들을 구했는지 아직 모르고 있어. 그럼 그 계획대로 이것을 봐라. 카이르는 품에서 피 묻은 천조각을 꺼내 바루스의 손에 쥐어준다. 바루스는 그 차가운 감촉에 몸을 움찔하며 천을 펼쳐본다. 그가 본 것은 짐승의 단순한 조각이 아니었다. 정교한 기계 장치와 그 아래서 희미하게 맷박치는 마력의 해. 이건 마스에 뇌에 이식된 제어 장치. 그런데 이 문양은 서직자들의 이단신문국 마크하고 설마 교회가 마술을 인고적으로 개조해서. 맞아. 교회는 신의 이름으로 인간과 짐승을 융합시키는 더러운 실험을 해왔어. 그리고 이 실험실의 폐기물들이 이곳 숲에 버려진 것이지. 이 은밀한 전리품이 우리의 첫 번째 단어가 될 것이다. 카이르는 바루스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묵직한 무게가 전해진다. 이 장치의 분석은 네가 맡는다. 정밀한 기술자가 필요하다면 돈을 써서라도 데려와. 하지만 절대 교회의 눈에 띄선 안 돼. 이것이 발각되는 날 네 목이 날아갈 테고 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밝혀내면 제국의 반란자가 될 텐데 괜찮으신 겁니까? 반란자? 이미 나는 신을 배신하고 돌아온 자야. 이제 불사르는 것은 신의 재단이지. 부디 실험 결과는 내 귀에만 들리도록 조심해라. 타이르는 바루스를 뒤로하고 홀로 어둠 속으로 걸어나간다. 밤 공기가 차갑다. 하지만 그의 피는 끓어오른다. 그는 품 안에서 꺼낸 작은 수첩을 펼친다. 그곳에는 미래를 파멸로 몰아넣을 인물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리고 그중 하나인 고위 섬직자 발타자르의 이름에 붉은 줄이 그어진다. 첫 번째 말뚝은 박았다. 이제 그 뿌리를 캐어버릴 차례군. 그의 눈동자에 시간의 눈이 잠시 희미하게 빛난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현실이 겹쳐진다. 그는 이제 성녀의 그림자가 아니다. 어둠 속에서 칼날을 갈아 거짓된 신들을 베어 넘길 진정한 이단자.
황혼의 성자가 되어가고 있다. 자, 숨을 시작해볼까? 거짓된 구원자들아. 밤하늘의 별들이 그를 내려다본다. 그것이 신의 눈인지 아니면 단순히 가스덩어리인지는 알 수 없다. 카이르는 허공을 향해 보이지 않는 검을 쥐어 보이며 어둠 속으로 그림자처럼 사라진다. 잊혀진 숲의 소동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